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자산 하겠습니다. 이제 유동자산 끝나고요. 비유동자산은 크게 보면 첫 번째가 투자자산, 투자 목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형자산, 세 번째가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 나머지가 이제 갈 데가 없는 당좌자산도 아니고 투자 목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영업활동에 사용하는데 형체가 없는 거, 나머지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구분하네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비유동 자산이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이나 그것이 이제 투자 자산이고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형체가 있으면 유형, 없으면 무형. 그리고 갈 데가 없는 나머지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투자자산 볼게요.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이나 타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이런 부수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로서 갖고 있는 자산. 쉽게 말하면 투자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 영업활동에 쓰는 게 아니라 또는 다른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첫 번째가 장기 금융 상품이네요. 장기 금융 상품. 저기 앞전에 당좌자산에서 보였던 건 뭐예요?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하고 내용 똑같아요. 근데 기간이 좀 길다 이런 얘기네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여기서 들었을 겁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인데 또는 기타 정형화된 상품인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해요. 여러 번 나오죠? 이렇게. 여기 날짜부터가 아니라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한대. 요 이내에 도래하면 여기 거 내용 똑같습니다. 이들 금융상품 중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주석으로 알려달라고 이미 배우셨죠? 여기서 배우실 때 사용이 제한되는 거 대표적인 게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이라든지 꺾기라고 하는 양건예금 등이 있으면 여기 주석 표시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장기성 예금. 이제 이름만 받으시면 되겠네요.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인데 좀 기간이 길어요. 3년짜리. 이렇게. 그때 쓰는 이름이 장기성 예금. 금융기관이 시급하는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면 이건 장기성 예금 쓰고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사례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정기예금인데 만기가 4년짜리예요. 길죠? 50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체 입금한대요. 그럼 나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고 얼마가? 50만 원이 나갈 거고 봤더니 정기예금인데 기간이 길어. 그러면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름만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생겼다가 만기가 되면 이제 원금과 이자 받겠죠. 이때 받던 사례하고 똑같아요. 만기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가 2만 원인데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네요. 그럼 보통예금에 원금과 이자 찍힐 거고 또 잡아놨던 자산 이제 빼야 되겠죠. 장기성 예금 빼고 그리고 추가로 받는 요 이자 수익 2만 원 이렇게 해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답니다. 여기하고 똑같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요때는 이제 못 들어봤던 얘기인데 특정 현금과 예금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는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실무 관행상 여전히 쓸 수도 있겠네요. 이런 장기 금융상품 중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이제 주석으로 알려주는 건 맞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지 말고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씁니다. 사용이 제한됐다. 그래서 특정 현금과 예금. 더 자세한 얘기는 이름만 봐두시면 되는 정도예요. 밑급수에서 배우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증권. 이것도 거의 내용 없죠. 장기 투자 증권. 여기 당좌자산 편에서는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통합된 명칭이죠. 단기 투자자산이란 명칭.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하고 뭐 여러 가지를 묶어서 썼던 이름이고, 여기는 그거 아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것 등을 묶어서 장기 투자 증권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다음 윗급수에서 배우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대여금이 뭐예요? 돈 빌려준 거잖아. 기간이 길면 장기 대여금, 짧으면 단기 대여금에서 배웠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돈 빌려줬는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거, 1년 이후에 회수하는 거. 특별하게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까먹으면 당좌 자산이 제일 많고 나머지 이제 기간이 길거나 뭐 특수한 목적. 자, 장기 대여금이란 회수기한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입니다. 사례 볼게요. 차용증서 받고 창지상에 현금 50만 원을 3년간 빌려줍니다. 자, 현금 나갔네요. 현금이 50만 원이 나갔는데 짧게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인데 3년간 빌려준대. 장기 대여금 50만 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생겼다가 이제 3년이 지나서 돈 받겠죠. 돈만 받겠어요? 이자도 같이 받겠지. 현금으로 원금과 이자 합쳐서 53만 원을 받네요. 장기 대여금 빼고 없애주고 받는 요 3만 원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내용 답니다. 자, 투자 부동산. 자, 투자 부동산이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세한 내용은 없고, 이런 얘기죠. 이렇게 빌딩을 하나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냐? 투자를 하려고. 투자 목적이야.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돈이 남으니까 우리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하나 샀다가 뭐 건물이나 뭐 토지를 샀다가 또 상가를 샀다가 비쌀 때 팔려고 하는 거야. 그때 쓰는 이름은 돈 나가고 이 사람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투자 목적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 회사에 영업을 할 건물이야. 영업할 건물이야. 영업활동에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때 쓰는 계정가목 이름이 건물인 거예요. 유형자산 편에서 바로 배워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영업활동에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인 거예요. 그냥 건물을 사다가 파는 사람. 예? 판매 목적인 거야. 그러면 저거는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재고자산에서 배우셨잖아요. 생긴 모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생긴 모양은 그냥 빌딩이잖아.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 영업활동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건물. 이걸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야. 그러면 상품이라고 부릅니다.